네, 반갑습니다. 독거칠지입니다. 오늘 화요일이죠. 화요일날 오늘 장이 정말 엄청난 하락을 경험을 했어요. 장중에, 장 초반에 제가 9시 넘어서 한 2% 정도? 2.2% 정도? 상승한 걸 봤는데, 저희 서면, 그 중심가, 부산 중심가에 이제 운전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옆에서 옆지가 지금 5%나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라고? 제가 딱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전쟁은 뭐 되게 심해졌나? 사실 전쟁이라는 그게 지금 당장 지금 3월 달부터 시작된 전쟁 자체가 영향을 줄 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. 근데 보니까 딱히 그렇게 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줄 만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았었는데 그래서 뭐 분석하는 기사라든가 뭐 분석하는 자료들이 나와서 보니까 뭐 CPI가 뭐 발표가 될 건데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CPI 자체는 지금 뭐 당장 뭐 그 물가가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줄 만큼 금리를 막 촉발시킬 만큼 막 엄청나게 튈 것도 사실 없는 것 같고 전쟁 터진 지도 지금 꽤 됐잖아요. 그리고 뭐 이 트럼프가 뭐 특별하게 뭔가 전쟁을 좀 다시 재개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은 게 5월 14일 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방중하잖아요. 시진핑 만나러 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뭐 크게 벌려놓고 시진핑을 만나러 간다?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틀 뒤에 트럼프가 중국에 가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분석하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이유를 막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될 만한 건덕지는 없는 것 같고 저희 뭐 멤버십 분들 지금 뭐 받고 있진 않지만 멤버십 분들한테도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것 같다. 그냥 특별한 이유는 없다. 이렇게 말씀드렸었고, 장중에는 거의 이제 0.6%까지 반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막판에 한 2% 마이너스로 빠졌던 것 같은데, 많이 복구를 했어요. 사실은 3월 2일, 3일 날 장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% 정도가 빠졌습니다. 가격 조정이 정말 심하게 났는데 제가 볼 때는 투머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. 이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주식 무조건 사라. 현금 있으면 무조건 사라. 현금 없이 그냥 주식만 있는 분들은 100% 있는 분들은 그냥 버텨라.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5,040 정말 아깝죠. 저도 막 어떻게든 돈을 끌어가지고 그때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때 현금 갖고 있는 게 5%밖에 안 돼가지고 그것도 미장을 샀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상태로 지금 계속 지금 석 달째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래도 20%는 전쟁 때문에 20% 빠진다는 건 사실 그렇게 너무 투머치라는 생각은 들었었거든요. 아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6개월 넘는 정도의 그 석유를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전쟁 터지는 줄 알았어요. 그게 아닌 이상 그렇게 많이 빠질 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5%까지 7%가 조정있었거든요. 조정있었다가 하루 만에 거의 대부분 복구했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느꼈던 건 뭐냐면 이유도 없이 7% 정도의 그런 조정이 있는 거는 확실히 지금 팔고 싶은 사람들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굴뚝 같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지금 많은 상태예요. 오줌 마려서 지금 싸고 싶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야.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번 거를 빌미로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뭐 시중에서는 청와대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. 삼성전자가 이번에 하이닉스로 반도체 쪽에서 이제 이익이 많이 나니까 이걸 국민한테 좀 쉐어하자.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막 갑론을박이 되게 많더라고요. 첫 번째로는 뭐 이거 중국도 아니고 이거 무슨 얘기냐 이거 공산주의도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해서 나가는 분도 있고 한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잘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,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도 반도체 공장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규제 완화 편의도 이렇게 해준 부분도 좀 있고 국민 기업으로서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존중도 받고 있고 또 국민들이 상당히 사랑하는 기업들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약간 사회 환원 차원. 예를 들어서 2010년도쯤에 그 현대차가 그 삼성동 부지를 살 때 삼성이 3조 2천을 불렀는데 현대차 10조 불렀거든요. 그때 다들 미쳤다 하고 난리 나고 막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땅이 한 3배 올랐나? 미친 듯이 오른 거죠.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정몽구 회장을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한편은 이런 얘기 했어요. 사회 환원. 왜냐면 현대차라는 기업이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어떤 길을 걸어왔냐면 국민들이 열심히 그 현대차를 많이 사줬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캡티브 마켓, 그런 마켓에서
잘하는 게 바로 이제 그 국민들한테 빚을 많이 진 기업 현대차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. 처음에 뭐 전자 가전 같은 거 이런 것도 국민들이 사주지 않았으면 그걸 누가 사줬겠어요? 뭐 중국이 사줬겠습니까? 일본이 사줬겠습니까? 동남아가 사줬겠습니까? 그런 측면. 그래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 기업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국민들의 많은 그런 도움 받았고 또 세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스킵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회 환원에 있어서 좀 인색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그래도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을까.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청와대 그분의 얘기를. 근데 생각해보면은 국민 5,200만 명이잖아요. 우리나라 국민이. 그 중에서 한 3천만 명 정도가 그 성인들이 받는다고 치면 10만 원씩 받는다고 해봤자 3천만 명이면 거의 이제 3조 원 정도거든요.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올해 버는 돈이 뭐 400조, 500조 막 얘기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500조 정에서 3조 정도 돈을 주는 게 돈을 주라고 한 게 아니라 주는 게 주가를 이렇게 미친 듯이 움직이게 할 정도의 그게 엄청난 그런 건가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.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돈을 줘라 이게가 아니라 저는 뭐 10만 원 주든 말든 상관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것 때문에 3조 원 주는 것 때문에 뭐 6조 원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만한 것인가 라고 볼 때는 제가 볼 땐 그런 게 아닌 것 같다.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뭐 국가들마다 공산주의화 되고 있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잖아요.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야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인텔이 아니라 그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 반도체 옛날 거 있잖아요. 그 호퍼칩 이런 거 팔 때 H백 이런 거 팔 때 그 이익의 20%인가 25%인가 매출의 25%인가 이걸 떼서 정부한테 내라고 하잖아요. 그걸 보면 야 이번에 그 트럼프가 방중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는 완전 흥행을 참패한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같이 따라가는 그 기업인단도 한 3분의 1로 줄었나 엄청나게 많이 줄은 상태거든요. 이번에 엔비디아 그 회장도 사장도 그 누구죠?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안 가잖아요. 그러니까 완전히 삐졌겠죠. 이런 상태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젠슨양도 완전히 삐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은 이렇게 기업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중국으로 수출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지금 중국에서 점유율이 빵이 됐고 대신 중국이 반도체라든가 그 GPU 같은 것들 이런 것들라든가 그 장비 공정 장비들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년 안 지나면은 좀 심각하게 될 수 있어요. 특히 이제 우리나라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가 거의 이제 90% 가까이가 80% 가까이가 TSMC가 거의 시장 점유율이 1위고 압도적으로 1위고 2위가 한 6% 정도 점유율하고 삼성전자였는데 올해 중국 쪽에서 이제 치고 올라와서 2위 자리를 꿰찰 것 같더라고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재화를 시킨 거죠. 기술적으로 볼 때. 그래서 중국이 너무 빠르게 이렇게 국산화를 시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가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. 네,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.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면 메모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조정이 조금 있었는데 가장 큰 건 뭐냐면 이번에 14일날 5월 14일날 트럼프가 방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딜을 칠 거예요. 트럼프가 뭐 딜 잘 친다고 하는데 잘 친 건 하나도 모르겠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EUV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. 반도체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수입할 수 있게 미국이 열어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트럼프도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제공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왜냐면 지금 무기를 이번에 이란 전쟁하면서 3분의 1 정도를 지금 소진한 상태고 사드 같은 거는 거의 50%를 다 날렸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. 왜냐면 중국이랑 싸우기 위해서 쿠바도 공격해야 되고 뭐 많잖아요. 중국 할 때가 지금 베네수엘라도 51번째 주로 뭐 한다고 막 그런 얘기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로 딜 쳐야죠. EUV를 양보하고 히토를 양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근데 양보하기 쉽지 않을 거라 드는데 만에 하나 트럼프가 좀 띨띨한 딜들을 많이 좀 치는데 만에 하나 EUV를 뭐 조건부든 뭐든 이렇게 열어주는 순간 이제 작살이 난 거죠. 우리나라 메모리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중국 기업들한테 따라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러니까 최첨단 공정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. 뭐 시중 나온 그런 조사들 보면은 중국과 우리나라 간의 반도체 그 기술 격차가 3년, 2, 3년 정도 사이라고 하는데 이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EUV 장비가 반입이 중국에 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을 좀 어둡게 센티를 좀 어둡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. 왜냐하면 지금 랠리가 지금 미친듯이 올해만 해도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뭔가 하나라도 있으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쪽들이 매물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. 그리고 뭐 5월 뭐 말인가 그 ETF 2배짜리 뭐 하이닉스, 삼성전자 이런 것들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나온 게 약간 그
그 시장이 꼭 고점 밑에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단 말이야. 이게 사실 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홍콩에 이런 상품들이 있대. 2배짜리, 3배짜리가 그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 2배짜리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면,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자를 하려면 그 외화를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걸 좀 대체하는 효과, 할 거면 국내에서 놀아라,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,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. 근데 만약 국내에서 이게 상장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? 그만큼 쉽죠. 접근이 쉽죠. 그리고 세금 문제에서 좀 자유롭죠.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레버리지 엄청나게 좋아하고, 속스 같은 거, 이런 것들, 속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, 3배짜리 이런 거 엄청나게 좋아하는 레버리지 민족이기 때문에, 진짜 생각할 수 있다. 그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시장을 좀 안 좋게 만든 게 아닌가. 무슨 정책실장이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이 뭐 반도체 기업들의 초과 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를 떨어뜨렸다. 이건 말이 안 돼. 왜냐면 그 10시 반인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, 우리나라 시장만 떨어진 게 아니고 호주도 떨어지고 뭐 낙서 선물도 떨어졌던 것 같고, 뭐 중국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. 이게 아니, 우리나라 정책실장이 뭐 그 정도의, 청와대 고위급이 그 정도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일본은 왜 떨어지고 호주는 왜 떨어지냔 말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, 만약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라면 무조건 또 풀매수 해야 되는 게 맞아요. 왜냐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야. 국민 1인당한테 3만원씩, 10만원씩 3천만 명한테 준다고 해서 메모리 기업들의 이익이, 영업이익이 폭락하고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번에 그 오늘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약간 쏠림 현상도 있었던 것 같고,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레버리지라든가 여러 펀드 펀드들의 그런 쏠림 현상들,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, 아니 우리나라 증시가 올해 막 뭐 80%가 올랐다느니 막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세계 1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되게 고무된 상태가 있는데, 그런 왕관을 계속해서 쓰려면은 뭔가 무게를 버텨야 돼요. 변동성이라는 걸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. 우리나라 증시만큼 오늘 7%까지 빠졌던 증시는 없었고, 3월 달에 3월 초에 이란 전쟁 때 20% 빠진 증시는 없었거든요. 전혀 없었거든요. 그것만 생각을 해봐도 앞으로도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 오게 될 것이다. 뭐 그에 비해서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별로 빠질 게 없어요. 그거 보면은 앞으로도 이런 변동성이 크게 되면 우리같이 이제 주식을 100% 갖고 있는 사람들은 버텨야 된다는 생각, 계속해서 이런 시장 이상한 현상들, 이런 변동성이 큰 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 같다. 그럼 물론 이제 그 메꿔지는 속도도 빠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, 물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을 100%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변동성을 다 감내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냐, 버티는 게 진짜 힘들거다,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이 거의 100% 가까이 있는 상태고, 뭐 집 팔아서 주식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, 돈이 다 들어오는데, 아파트 판 돈이 들어오는 데는 계약금, 뭐 중도금, 또 잔금 다 치르는 거 하면 이제 8월 달에 다 돈이 들어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좀 이 정도 빠졌으면, 돈이 있었으면 좀 샀을 텐데, 뭐 내가 택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, 뭐 기존에 있던 현금 조금 털어가지고 산 거는 굉장히 의미는 없는 것 같고, 그래서 뭐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주식은 하고 있었고, 저야 뭐 주식이 100%니까. 그래서 뭐 이번 조정은 현금 있었으면 한번 사볼만 했을 조정이라 생각이 드는데,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었던 것 같고,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막 5%씩 매달 조정이 있었단 말이에요. 거의 9월달, 8월달인가? 9월달, 10월달, 11월달을 쭉 올해 초도 그런 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, 그런 장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. 왜냐면 우리나라 장도 많이 올랐지만 미국 장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고가 계속 치고 있잖아요. 두 시장 다. 그러다 보니까 전략을 여러분들이 잘 짜야 되는 게, 주식 100% 갖고 그냥 쭉 그냥 누가 막 그렇게 폭락으로의 길로 그 절벽으로 밀어붙여도 그냥 버티시든가 아니면 현금을 조금씩 갖고 있으면서 빠질 때마다 사서 반등하면은 팔고, 이런 스윙을 하시든,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방법 하나를 택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스윙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언제 갑자기, 사실 저도 나스닥이 약한 거 보고, 생각보다 나스닥이 좀 약하게 어제 끝이 났네,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국장에 있는 투자자들이 약간 뭔가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,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상한 거는, 석연치 않은 거는, 하여튼 플러스 2%까지 2.2%까지 났었는데 확 빠진 거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긴 해요. 이게 무슨 그 80년대 말에 블랙 먼데이 같은 그런 느낌도 사실은 드는데, 뭐 그렇다고 해서 내일도 빠지고 막 내일 모레도 빠지고 막 이럴 것 같지는 않은데, 하여튼 오늘 하루의 해프닝으로 볼 때는 아무튼 이유
이유도 솔직히 못 찾고 있거든요. 지금 뭐 블룸버그에서는 뭐 청와대 정책실장 때문에 국장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데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? 그런 생각도. 그러면은 야씨 우리나라 정책실장이 이렇게 힘이 있던 사람인가,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. 그래서 각자 국간 잘 단속하시고요. 저도 일단 변동 시장에 뭔가 좀 변동 있을 때 다시 또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.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.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,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,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 스틱형, 여행용 스틱형 상당히 제가 강추드리고요.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, 위염에도 이게 괜찮더라고요.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?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염이 또 이제 사라졌어요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,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, 약간 830,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,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,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. 그리고 요건 이제 보내주셨어요.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,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. 스프레이.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. 엽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.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. 목도 안 좋고.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